이 장터에는 거짓말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엿은 지리산 꿀로 만든 것이요. 거짓말뱅이 판돌이 또 시작이네.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준 백냥 때문에 판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백냥짜리 이야기는 세상에 있습니까? 판돌은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팔기로. 한사연의 열풍. 우리 남편이 국 끓이면서 아리랑을 불렀어. 이야기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가 솥뼈를 구우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3일간 모은 돈은 53냥. 백냥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거짓말뱅이입니다. 내 이야기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그때 채권자 오주사가 나타났습니다. 백냥보다 값진 거 재밌습니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거짓말쟁이 판돌. 경상도 상주. 낙동강이 굽이치는 이 고을은 예로부터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했습니다. 들판이 넓고 물이 풍부해서 쌀이 많이 났고, 쌀이 많이 나니 장터가 컸고, 장터가 크니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많으면 거짓말도 많습니다. 판돌은 상주 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엿장수, 어머니는 떡장수. 장터가 집이었고, 장터가 학교였고, 장터가 세상이었습니다. 판돌의 아버지 만길은 엿을 팔면서 이야기를 곁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엿은 지리산 꿀로 만든 것이요. 실제로는 상주 뒷산의 조청이었지만 지리산 꿀이라고 하면 2배로 팔렸습니다. 이 엿을 먹으면 과거에 붙는다오. 물론 그런 효험은 없었지만 과거를 앞둔 선비의 어머니가 엿이 10개비를 사갔습니다. 만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판돌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뭔지 아느냐? 금입니까? 아니다. 은입니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야기다. 금은 광산에서 캐야 하고, 은은 은광에서 캐야 하지만, 이야기는 입에서 나온다. 재료가 공짜여. 판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나온다. 재료가 공짜다. 아버지는 판돌이 27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엿을 고다가 솥이 넘어져서 화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듬해에 뒤따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병이 되었습니다. 판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엿 만드는 기술은 있었지만 솥이 깨져서 엿을 고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솥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떡을 만들 줄도 알았지만 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판돌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입.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야기하는 입. 판돌은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장수 옆에 서서 약의 효험을 떠벌렸습니다. 이 약은 산삼보다 좋소. 산삼은 산에서 캐야 하지만 이 약은 여기서 사면 되니 더 좋은 것이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논리였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약을 샀습니다. 다음에는 소전요 잔에서 소를 파는 것을 도왔습니다. 소 주인이 이 소는 늙어서 잘 안 걷는다고 솔직히 말하려 하면 판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소는 성격이 느긋한 것이요. 느긋한 소가 오래 삽니다. 급한 소는 3년, 느긋한 소는 10년. 어르신, 10년 부려먹을 소를 사시겠소? 3년 부려먹을 소를 사시겠소? 소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한 이야기에 한 푼.
재미있으면 2푼. 판돌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습니다. 귀신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사랑 이야기, 원님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일이요. 직접 겪은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판돌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상주 원님이 직접 들려주신 것이요. 원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관아 앞을 지나간 것은 있지만 원님 얼굴도 모릅니다. 이건 실화요. 내가 두 눈으로 봤소. 두 눈으로 본 것은 꿈에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판돌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웃기고 슬프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듣고 싶었습니다. 판돌이 거짓말은 듣고 나면 배가 부르다. 장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판돌의 거짓말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약을 팔 때 먹으면 해로운 약을 좋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를 팔 때 병든 소를 건강하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느긋하다고는 했지만 건강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특정한 사람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판돌의 거짓말은 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웃고 파는 사람이 팔리고 그 사이에 판돌이 먹고 사는 거짓말. 판돌은 그것을 이야기라고 불렀고 세상은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35이 된 판돌. 여전히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밥 한 끼 지을 쌀은 있었고 해진 옷을 깁을 바느질 도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판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판돌의 옛 친구 서기가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판돌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지금은 상주에서 작은 주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판돌아,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얼마? 100냥. 판돌이 웃었습니다. 100냥. 내가 100냥이 있으면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고 앉아 있겠느냐? 아니, 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빌려달라는 거다. 판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서기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주막 장사가 안 되어 빚이 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주 큰 상인 오주사에게 100냥을 빚졌는데 갚지 못하면 주막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주사는 이미 서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신용이 바닥이었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빌리면 나중에 내가 갚을게. 장사가 좀만 풀리면. 판돌은 고민했습니다. 100냥은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빌린다는 것은 서기가 못 갚으면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판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도와준 사람이 서기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밥을 가져다 준 사람도 서기였습니다. 판돌은 서기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 좋다. 빌려주마. 판돌은 오주사를 찾아가 자기 이름으로 100냥을 빌렸습니다. 조건은 석 달 안에 갚는 것이었습니다. 서기에게 100냥을 주었습니다. 서기는 그 돈으로 주막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의 주막 장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3달째. 서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막 문을 닫고 짐을 챙겨서 상주를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판돌은 서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서기를 아는 사람에게 물었고 서기의 친척에게 물었고 상주 밖까지 나가서 찾았습니다. 서기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주사가 판돌을 찾아왔습니다. 판돌이 3달이 됐다. 100냥을 갚아라. 오주사님, 서기가 사라졌습니다. 서기를 찾으면 갚겠습니다. 서기는 내 알바 아니다. 빌린 것은 내 이름이다. 보름을 더 줄 테니 보름 안에 갚아라. 못 갚으면 관아에 고발한다. 오주사가 돌아갔습니다. 판돌은 빈 방에 앉아 천장을 보았습니다. 100냥, 소 3마리 값, 논 1마지기 값. 장터에서 이야기를 팔면 하루에 10푼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10푼은 1전첸, 100냥은 10,000. 보름 만에 10,000을 벌어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판돌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입에서 나온다고 하셨지요. 재료가 공짜라고. 근데 아버지 100냥짜리 이야기는 세상에 있습니까? 별이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판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로 100냥을 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로 100냥을 벌 수 있을까? 제2장 진짜 이야기. 다음 날 아침 판돌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판돌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붓으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한 사연에 10푼.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판돌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야기를 파는 것 아니었냐? 오늘부터는 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판돌이 웃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 하나쯤은 있습니다. 살면서 겪은 일, 웃겼던 일, 슬펐던 일, 기막힌 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10푼을 드립니다. 돈을 주고 이야기를 산다고? 그 이야기를 어디에 쓰려고? 더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팝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연으로 만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놈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쟁이가 하는 일이니 믿을 수 있느냐?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국밥집 주인 덕순이었습니다. 나이 50.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국밥집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판돌아, 정말 10푼 주는 거냐? 드립니다. 그럼 내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 듣겠습니다. 덕순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국밥 장사를 같이 했어. 남편이 국을 끓이고 나는 밥을 했지. 남편이 끓이는 국이 상주에서 소문이 났었어. 소뼈를 하루 종일 구워서 국물이 하얗게 우러날 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솥 앞에 서 있었어.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국을 끓여봤어. 같은 솥뼈, 같은 솥, 같은 물인데 맛이 달랐어. 남편이 끓이던 그 맛이 안 났어. 왜 그랬을까요? 몰라. 한 3년을 끓여봤는데도 안 났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국 끓일 때 항상 하던 게 있었다는 걸 기억했어. 뭡니까? 국 끓이면서 노래를 불렀어. 아리랑. 솥뼈를 고우면서 계속 아리랑을 불렀어. 노래를요? 그래. 그래서 나도 해봤어. 국 끓이면서 아리랑을 불렀어. 웃기지? 노래를 부른다고 맛이 달라지겠어. 달라졌습니까? 덕순이가 웃었습니다. 달라졌어. 판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물론 남편 맛이랑 똑같지는 않아. 근데 비슷해졌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마음이 편하면 불 조절도 잘 되고 간도 잘 맞고. 남편이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야. 국 맛의 비법이 노래였던 거지. 판돌은 열푼을 건넸습니다. 덕순네, 이 이야기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써. 대신 우리 남편 이름 넣지 마. 부끄러우니까. 덕순이가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근데 판돌아, 이걸로 뭘 하려는 거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100냥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뭔 소리여? 10푼 받고 간다. 덕순이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하나둘 판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안악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던 날 떡을 잘못 쪄서 설익은 떡이 나왔는데 사위가 그걸 맛있다고 3개를 먹었어. 그때 알았지. 이 사위 괜찮은 놈이구나. 대장간 주인이 왔습니다. 쇠를 달구다가 불꽃이 튀어서 눈썹이 다 탔는데 그날 저녁 마누라가 나를 보더니 어머, 당신 젊어 보여라고 했어. 눈썹이 없으니까 젊어 보인다더라. 소금 장수가 왔습니다. 포목전 안악이 왔습니다. 농사꾼이 왔습니다. 훈장이 왔습니다. 심지어 관아의 아전까지 왔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웃기고 슬픈, 기막히고 따뜻한 이야기들. 판돌은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종이가 모자라서 천 위에 적기도 했습니다. 열흘 동안 42개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사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한 사연에 10푼, 42사연이면 420푼. 판돌이 가진 돈의 대부분이 이야기를 사는데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모았는데 100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보름 중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닷새. 판돌은 모은 이야기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42개의 사연. 하나하나에 사람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돌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보다 100배는 재미있었습니다. 제3장 이야기 장터. 판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터에서 이야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를 장터로 만드는 것. 판돌은 상주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좌판을 열고 깃발을 세웠습니다. 깃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야기 장터. 진짜 사연으로 만든 진짜 이야기. 한 이야기의 석푼.
울면 공짜.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판돌이가 또 뭔가를 꾸미는구먼. 이번에는 뭐냐? 또 거짓말이냐? 판돌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이야기 장터를 엽니다. 이야기 장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이야기의 석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판돌이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게 거짓말이지. 판돌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평생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터에서, 이 상주에서 여러분이 직접 겪은 사연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이야기라고?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42분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그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연을 제가 이야기로 꾸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판돌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국밥집 아리랑. 판돌이 덕순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돌의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슬프고, 더 웃기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솥뼈를 고우며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 아내가 같은 솥 앞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 노래가 국물에 녹아들어 맛이 되는 장면. 판돌은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서툰 목소리로 장터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순이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판돌이, 이건 진짜 이야기냐? 진짜입니다. 이 장터에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누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덕순이가 군중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덕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돌은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눈썹 없는 대장장이. 대장간 주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설익은 떡의 사위. 떡집 안악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판돌은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날, 구경꾼이 30명이었습니다. 석푼씩, 90푼. 울면 공짜라는 조건 때문에 울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셋있었습니다. 눈이 뻔히 마른 얼굴로 나 울었다고 하자 옆 사람이 어디가 울었냐, 눈이 뻔히 말라 있자녀 하고 따졌습니다. 판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면 그것도 운 겁니다. 공짜로 드리지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둘째 날, 구경꾼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상주장에서 판돌이가 진짜 이야기를 한다. 거짓말쟁이가 진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재미있다. 석푼씩 150푼. 울었다고 우긴 사람 5. 그래도 135푼. 셋째 날이 중요했습니다. 보름 중 10사흘째. 모자란 돈이 아직 태산이었습니다. 3번의 장으로 벌어들인 돈은 300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백냥은 만전. 아직 한참 모자랐습니다. 판돌은 셋째 날 아침 깃발에 글씨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거짓말쟁이의 진짜 사연. 값은 여러분이 정하시오. 제4장 판돌의 진짜 사연. 셋째 날 오후. 장터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첫째 날 30명, 둘째 날 50명이었던 구경꾼이 셋째 날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상주장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판돌이 좌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평생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거짓말이었고, 장터에서 판 것이 거짓말이었고, 먹고 산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진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판돌이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덕순네의 국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대장간 주인의 눈썹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42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거짓말보다 재미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을 꾸며왔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안 된 것을 된다 하고, 못한 것을 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사연을 듣고 나니 제가 꾸민 거짓말이 초라해졌습니다. 진짜 삶 앞에서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진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돌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지금 빚이 있습니다. 백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빚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관아에 끌려갑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백냥을 벌기 위해 이 이야기 장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고 그 이야기를 다시 팔아서 백냥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됐느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판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흘 동안 번 돈은 300푼도 되지 않습니다. 백냥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평생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돌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로 백냥을 만들 수 없다면 진짜 이야기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돌이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사흘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터가 조용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덕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돌아. 덕순네. 내 이야기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잖아. 우리 남편 이야기를. 그게 10푼 값이냐? 덕순이가 돈주머니를 판돌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50푼이다.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뿐이야. 근데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판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덕순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야기 값이야. 그때 대장간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내겠다. 눈썹 이야기 덕에 마누라가 웃었어. 그게 얼마짜리냐? 대장간 주인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떡집 반학이 나왔습니다. 설익은 떡 이야기 덕에 사위가 좋아했어. 소금 장수가 나왔습니다. 포목전 안악이 나왔습니다. 농사꾼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이야기를 들려줬던 42사람 중 38사람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던 구경꾼들도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흘 동안 재밌게 들었다. 이건 내 구경값이다. 나도 국밥집 이야기에서 울었으니까 공짜라고 했잖아. 근데 공짜가 미안해서 내겠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돌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닥쳐 판돌아. 거짓말쟁이가 울기까지 하면 또 속는 것 같자녀. 장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팔선녀가 아니 상주장의 행수 아전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세었습니다. 53냥 6전. 100냥에는 모자랐습니다. 판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오주사님께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때 군중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오주사였습니다. 상주에서 가장 큰 상인. 판돌에게 100냥을 빌려준 사람.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한 사람. 오주사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판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주사가 판돌을 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봤다. 첫째 날도 봤고, 둘째 날도 봤고, 오늘도 봤다. 판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주사님, 돈은 반드시.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에 입을 열지 마라. 판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주고 떼인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때마다 빌린 놈들은 도망가거나 거짓말을 했다. 아프다고, 죽었다고, 돈이 없다고. 근데 너는 장터 한가운데서 빚이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쟁이가 진짜 이야기를 했다. 오주사가 주머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판돌의 이름이 적힌. 오주사가 차용증을 찢었습니다. 2번. 네 조각.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빚은 없던 것으로 하마. 판돌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주사님, 이것. 단, 조건이 있다. 뭡니까? 이 이야기 장터를 계속해라. 닷새마다 장이 설 때 여기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자리를 내주겠다. 판돌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오주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웃었다. 상인이 장터에서 웃으면 장사가 잘 되는 거요. 내 이야기가 장터에 사람을 모았고 사람이 모이니 내 가게도 장사가 됐다. 100냥은 장터 활성화 비용이다. 오주사가 떠나갔습니다. 장터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판돌은 서서 울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장터 한가운데서 진짜로 울었습니다. 덕순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판도라, 울지 마. 거짓말쟁이가 울면 그것도 거짓말 같잖아. 이건 진짜입니다, 덕순네. 알아. 그러니까 더 웃기다. 장터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제5장 이야기의 갑. 그 뒤로 판돌의 이야기 장터는 상주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면 판돌은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사연으로 만든 이야기. 규칙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진짜 사연만 이야기한다. 둘째, 사연을 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셋째, 울면 공짜. 이 3번째 규칙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이야기를 듣다가 진짜로 울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울지 마세요. 울면 공짜래요. 돈이 아까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감동적인 거다 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일부러 눈에 침을 발라서 울었다고 우겼습니다. 판돌이 그건 침이지 눈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자 젊은이가 침도 눈에서 나오면 눈물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습니다.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판돌은 그 젊은이에게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그 논리가 재미있으니까 공짜로 드립니다. 사연을 가져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돌이 돈을 주고 사연을 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판돌의 입을 통해 장터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판돌아, 내 이야기도 해줘. 사연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미역 장사를 하셨는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셨어. 바다를 못 보셨다고요? 미역은 중간 상인한테 샀거든. 아버지는 내륙 사람이라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셨어. 미역 장수인데 바다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업고 바다에 갔어. 경상도에서 부산까지 나흘을 걸었어. 아버지가 바다를 보고 뭐라 하셨는지 알아? 뭐라 하셨습니까? 이 바다가 미역을 기르는 곳이냐? 넓다, 넓어. 그러시더라. 판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역 장수와 바다. 장터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울면 공짜 때문에 판돌이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판돌은 웃었습니다. 오늘은 망했습니다. 덕순이가 국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 국밥은 공짜다. 나도 울었으니까. 덕순네 국밥이 공짜면 제가 뭘 먹고 삽니까? 이야기 먹고 살지. 이야기가 밥이라며. 판돌이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주사도 가끔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군중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오주사가 우는 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판돌이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오주사가 다가왔습니다. 판돌아. 예, 오주사님. 오늘 이야기 미역장수와 바다 그게 진짜냐? 진짜입니다. 이 장터에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바다를 처음 보고 넓다고 했다지. 예. 오주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판돌이 오주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포목상이었다. 비단을 팔았는데 비단을 짜는 곳은 한 번도 못 가봤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모시고 갔다. 비단 짜는 마을에. 아버지가 배틀을 보고 뭐라 하셨는지 아느냐?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 밥줄을 만드는 물건이냐? 참 고맙다. 배틀한테 인사를 하셨어. 오주사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공짜로 주는 거다. 사지 마라. 오주사님, 돈 안 받는다. 그냥 들어라. 그리고 쓰든 말든 내 맘대로 해라. 오주사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에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돌은 그 이야기를 다음 장날에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니까. 포목상과 배틀. 그날 오주사가 군중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주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나가는 오주사의 소매가 젖어 있었다고 옆에 있던 아전이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제6장 서기 이야기. 이 장터가 석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판돌이 장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돌아. 판돌이 돌아보았습니다. 석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사라졌던 친구. 백냥을 들고 도망갔던 친구. 석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판돌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이. 판돌아, 나 미안하다. 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백냥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관아에 끌려갈 뻔했는지, 전부 이놈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면 다냐? 판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안 되지.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백냥을 가지고 갔잖아. 다 날렸다. 노름에. 판돌이 멈칫했습니다. 노름. 주막 장사가 안 되니까 노름으로 만회하려고. 한 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 잃었어. 석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돌아, 나는 쓸모없는 놈이다. 친구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노름판에 다 날린 놈이다. 판돌은 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놈을 패고 싶었습니다. 매 한 대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이의 모습을 보니 화보다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놈도 판돌의 아버지 장례를 도왔던 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밥을 가져다 준 놈이었습니다. 판돌이 주저앉은 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석이야. 때려. 때려도 할 말 없다. 안 때린다. 석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빚은 없어졌다. 오주사님이 없던 것으로 하셨다. 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판돌이 석이에게 사흘간의 이야기 장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연을 모은 것, 장터에서 이야기를 판 것, 사람들이 돈을 모아준 것, 오주사가 차용증을 찢은 것. 석이가 듣다가 울었습니다. 판돌아, 나 때문에 내가 그런 고생을. 고생이 아니었어. 석이가 판돌을 보았습니다. 그 덕에 나는 거짓말쟁이에서 이야기꾼이 됐다.
판돌이 웃었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거짓말만 팔았을 거요. 진짜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을 거고. 내 덕이다.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나한테 100냥짜리 문제를 줬잖아. 그 문제를 풀다가 답을 찾은 거요. 서기가 한참 울었습니다. 판돌이 서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기야, 일어나.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다. 덕순네 국밥 먹으러 가자. 내가 사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꾼이 돈이 없으면 이야기로 갚으면 되지. 두 사람이 장터를 걸어갔습니다. 덕순이가 두 사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판돌아, 이 사람이 그 서기냐? 맞습니다. 덕순이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참 못됐다. 친구 돈을 가지고 도망가다니.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순이가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근데 돌아왔으니 됐다. 밥이나 먹어. 서기가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먹었습니다. 판돌이 말했습니다. 서기야, 이 국밥 맛 어떠냐? 맛있다. 이게 아리랑 국밥이다. 아리랑? 나중에 알려줄게. 덕순이가 부엌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제7장 거짓말쟁이의 마지막 이야기. 이야기 장터가 1년째 이어졌습니다. 판돌은 이제 상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판돌이 아니라 이야기꾼 판돌. 장터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들으러도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물건도 더 사게 되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오 주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장터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상주에 남았습니다. 판돌의 좌판 옆에서 자리를 깔고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판돌의 어머니가 떡장수였으니 판돌이 서기에게 떡 만드는 법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서기야, 떡 빚을 때 조심해라. 찹쌀 반죽을 너무 치면 떡이 질겨진다. 알겠어. 그리고 떡 팔 때 거짓말하지 마라. 궁중 비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어. 진짜 맛있으면 거짓말 안 해도 팔린다. 서기가 웃었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니 세상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야 했어. 서기의 떡은 잘 팔렸습니다. 맛이 있었으니까요. 거짓말 없이도. 어느 장날 판돌이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12~13살쯤. 눈이 크고 볼이 빨간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장이 끝났는데. 돈 없어요. 판돌이 소녀를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듣고 싶냐? 아니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이야기요. 판돌이 앉았습니다. 해봐라. 소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무꾼이에요.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비가 와도 가요. 힘들겠구나. 근데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주머니에 뭔가를 넣어와요. 뭘? 도토리. 도토리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와요. 매일. 왜? 제가 도토리묵을 좋아하거든요. 판돌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요. 겨울에 나무를 해서 손이 트거든요. 그 손으로 도토리를 주워요. 도토리가 작잖아요. 갈라진 손으로 작은 도토리를 줍는 게 아프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아프다고 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아저씨, 이 이야기도 장터에서 해줄 수 있어요? 판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울어요? 안 운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소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판돌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것만 거짓말이다. 다음 장날 판돌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토리 아버지. 장터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돌도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장터에서 진짜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군중 속에서 나무꾼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소녀가 서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무꾼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판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판돌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해왔고, 거짓말로 먹고 살았고, 거짓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백냥이라는 빚이 이 사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거짓말로 백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로도 백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백냥보다 더 큰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웃음,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 판돌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이야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연일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 날 상주 장터가 달라졌습니다. 물건만 사고 팔던 장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터로. 그리고 판돌은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20편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웃음이 되었기를,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판돌이 장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야기는 거짓말보다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